수도권 특별전을 마친 공룡까지 고성으로 돌아오며 엑스포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민에게 성희롱 성상납을 요구한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건설 사업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단독으로 응모했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대학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남 대입정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수도권 특별전을 마친 공룡까지 고성으로 돌아오며 엑스포 행사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올해는 빛을 테마로 한 전시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공룡 모형을 실은 트레일러들이 대정통영 고속도로 위를 줄지어 달립니다. 수도권 특별전을 마친 공룡 모형들이 78일 동안의 외출을 마치고 한 달도 남지 않은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위해 고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마치 퍼레이드를 영상케 하는 이번 수송작전은 공룡의 귀환과 함께 다가오는 공룡 엑스포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귀환한 공룡 모형들이 엑스포 행사장을 가득 채우자 엑스포 개막도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이번 고성 공룡 엑스포는 179만 명이 다녀간 4년 전보다 높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빛을 테마로 한 다양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 중국 쯔궁시에서 온 전문가들이 실제 공룡 크기의 유등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장 공물을 활용해 다양한 공룡들의 영상을 구현하고 디지털 공룡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 불꽃놀이 등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고성 공룡 엑스포가 기존의 단순한 자연사 엑스포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회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다음 달 1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73일 동안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민에게 성희롱 성상납을 요구한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추문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고성 군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일석 의장의 공식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으로 고성의 명예를 지키고 자긍심을 높여야 할 군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고성 농민회는 이번에는 통영지방검찰청에 모였습니다. 고성 군민에게 성희롱 성상납을 요구한 최 의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고성 군민으로서 고성군의 어떤 최고 수장인 의회 의장이 가정주부를 성희롱과 성상납 요구까지 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장의 어떤 그 사과와 의원직 사퇴 촉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고성 군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고성 군민으로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최일석 의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낭독한 후 바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과정 중 검찰청 관계자가 나와 집회 신고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해결됐고 농민회에서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고성 농민회와 고성 희망연대를 주축으로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의 사퇴를 위한 집회와 촛불 집회를 계속해 진행해 오면서 국민들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건설을 위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단독으로 응모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그동안 아파트 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마산해양신도시도 결국 분양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사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의도한 관광과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도시 계획이 제대로 담겼는지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 통과되면 7월 중에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3일 경남 대입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문을 연 대입정보센터는 학생, 학부모의 진학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누고, 상담받고, 대학 가고라는 슬로건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진학 전문가 양성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대입 콘서트 등 대입 관련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부모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투자자가 SK건설 컨소시엄으로 최종 확정돼 3일 업무 협약식을 맺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합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주식회사는 이르면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해 올해 말까지 승인 고시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보상 및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조성될 산업단지 신청 규모는 571만 제곱미터로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1단계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사망은 500만 원, 중상 2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사고는 100만 원, 적발 시에는 50만 원을 삭감합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때에도 30만 원을 삭감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반대로 친절 운수 종사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점검반 안행 단속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의전행사 간소화 운영계획 실천으로 각종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중심의 행사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은 행사 때마다 긴축사와 내빈 소개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 오히려 지역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며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 각종 행사 시 의전 간소화의 지속적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평호 군수는 행사의 본연의 목적보다 의전에 치중하는 권위주의적 관행 탈피를 주문했으며 지정 좌석 없애기와 축사 생략, 내빈 일괄 소개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행사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제시 능포동과 장승포동은 장승포 근린공원 해안 일주도로를 찾는 상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정착을 위해 주요 도로변 게시대 곳곳에 차량 통제 구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지만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협조와 배려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승포 근린공원 해안 일주도로에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구절초와 연산홍 등 다양한 꽃 풍경을 선보이며 능포동 장미공원에서는 힐링 가능한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입 후보 설명회는 마산 합포구와 마산 회원구 지역에서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과 선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사무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 운동 방법, 제한 금지되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준법 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와 단속 방침도 전달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창원시 마산 지역의 유일한 야권 예비후보인 노동당 이원희 예비후보가 4일 경남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마산 합포구 지역에 출마하는 이원희 예비후보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규제와 건물 임대료의 규제와 같은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최저시급 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안정 대책 등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2008년 진보신당에 입당한 바 있으며 2010년 경남도민일보 전략사업부에서 근무했고 현재 노동당 경남도당 마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방송과 창원시 마산소방서는 소방정책의 지속적 홍보와 신속 재난 대응 방송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4일 마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상호 발전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를 하나방송에 제공해 창원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하나방송은 가칭 119 브리핑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익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 활동과 홍보 활동으로 지역민의 안전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치근 경남FC 대표와 정 경남FC 총괄팀장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소록 출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선거구 강서구 예비후보 측이 경쟁 후보인 서필원 예비후보 측의 최근 여론조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서 예비후보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물음에 예시 순서가 틀려 엉터리 조사가 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성군이 근무시간 중 상습 근무지 이탈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일벌 100개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지난 설 명절 전후로 근무지를 벗어나 사적 용무를 본 혐의로 경남도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경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각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도정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과 주요 도정 추진 방향에 관한 자문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거제시는 시민소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정책 토론의 전반기 주제를 지심도 관광 편의 증진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지심도의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전됨에 따라 관광 자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방침입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정책 토론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등록하면 됩니다. 통영시는 통영중앙전통시장 일대에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공영주차장 자리에 98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23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휴가철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 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표창패를 받은 유공 납세자는 한림건설 주식회사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등 법인 2개사와 김정수 주식회사 달인회장, 심재범 창원일렉트론 대표 등 5명입니다. 고성군이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합니다. 군은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과 연계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정문에서 이동 헌혈 차량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거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일 제15기 옥포노인대학 청춘 리턴즈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실시될 청춘 리턴즈에서는 보건소, 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강의와 실버댄스, 건강체조 등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달 22일부터 9일간 원활한 통신항해 전자장비 운영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영해경 관할 8개 안전센터 및 경비함정 15척 등에 대한 정보통신 항해 장비 및 시설물 위험 개소 파악과 안테나 시설 관리 상태 및 PC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고성군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 189개소에 분말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지난해 안전문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화기 보급 사업은 소화기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취약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영의 대표 관광지인 강구항과 중앙시장, 동피랑 일원에 민간 개방 화장실을 지정 운영합니다. 또한 시는 민간평가단 운영을 통해 수시 점검으로 깨끗한 민간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민관 합동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마산회원군은 무단횡단 다발 지역의 이동식 경고 표지판 설치와 3.15대로 중앙분리화단 내 안전시설물 보강 등 사망사고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16년간 마산 YMCA를 이끌어온 차윤재 사무총장이 지난 3일 3.15 아트센터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차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제8대 사무총장을 맡아 YMCA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한 시민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